녹화 좀 먼저 하고 진행할게요. 네, 제가 Recording PPT도 in 처음 만들어 progress. 봤거든요. 여러분들 예쁘게 잘 봐주세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저희가 피트라인 제품을 가지고 세포 회복을 위한 피트라인 전략, 이 질병에는 이게 딱이야, 이런 주제로 현대인들은 모두 미병 상태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VP 강희주입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차는 질병이 왜 생기는가, 질병의 근본 원인, 그리고 질병의 이제 원인이 되는 이제 그 이유와 균형과 항상성, 그리고 세포와 미토콘드리아,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세포를 살리는 전략과 핵심 영양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NTC, 그리고 이 NTC를 활용한 피트라인이 대표 질환별 가이드, 그리고 우리 20일부터 진행하는 해다방으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주변에서 보면 겉으로는 이제 멀쩡하지만 늘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피부 트러블이나 불면, 부종, 잦은 감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이게 바로 미병 상태인데, 즉 미병 상태란 아직 질병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정 질병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질병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진짜 건강한 사람은 5%, 그리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20%, 그리고 나머지 75%가 미병 상태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 대부분은 미병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셈이에요. 이런 상태의 단순한 상태는 뭐 피로하다, 그냥 내가 잠을 못 자서 오늘 좀 피곤한가, 이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세포의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최근에 본 자료가 있는데, 항제내경이라고 중국의 고문서예요. 5,000년이 더 넘었다고 하는데 불치이병, 치미병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이미 병든 몸을 고치기보다 병들지 않게 다스리는 것이 의술의 으뜸이다라고 이 고문서에 이미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우리는 대체의학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핫하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질병의 현재 증상에만 포커스가 아니라 그 질병이 생기는 원인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질게요. 질병은 왜 생길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세포의 기준에서 질병의 근본 원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혹은 저희 집은 가족력이 있어요. 유전이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 모르지 않나요?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특별한 원인이 없습니다. 혹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잘 따져보면 우리 몸의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굿 에너지라는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질병이 공통적인 근본 원인들이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세포의 포커스를 잡고 봤을 때 5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세포의 영양 결핍. 우리는 정말 많이 먹어요. 그죠?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근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오히려 세포들이 가부화가 온 거예요. 이거를 세포 속에 잘 집어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슐린은 계속 생기고 저항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먹어도 세포까지 흡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때요? 비상 상태죠. 몸속에서 빨간 불이 켜진 거예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도파민이 뿜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많이 찾게 돼요. 그냥 내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몸속은 정말 영양이 결핍하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숨만 쉬어도 어떻죠? 활성산소가 생기죠. 숨만 쉬어도 어떠죠? 우리는 노화의 길로 차근차근 나아가고 있잖아. 우리는 늙어가니까. 그죠? 그러므로 해서 미토콘드리아는 손상을 입게 되고
음, 그 속에서 우리는 염증, 노화의 염증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소가 조금씩 쌓이게 돼요. 우리 몸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산소가 계속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간이나 장, 림프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루어지면서 세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가 점점 축적되고 그로 인해서 축적된 독소로 인해서 염증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호스트가 비디오 시작. 모든 질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부터 우리 몸은 조금씩 병에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순환이 되지 않고 영양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급이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세포들이 기능이 잃고 이 순환이 저하됨으로 해서 우리는 질병에 바로 요입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계속 무한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만성 질병으로 이어져 가고 그것이 결국은 나아가면은 암이라든지 치매라든지 그런 중증 질환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균형이라고 하는 건데 항상성은 한마디로 어, 우리 몸이 외부 환경 속에서도 변화 속에서도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생명 유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체온이 오르면 예를 들어서 체온이 오르면 땀을 흘려서 식히기도 하고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을 분비해서 낮추기도 하죠. 우리가 혈당을 이런 식으로 체온, 혈당, 호흡, 혈압 그림 속에 오타 있습니다. 그 균형입니다. 그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균형을 잡아가는 건데 이 균형이 이제 무너지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염증이나 질병에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포의 장기가 우리의 장기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작동하는 상태. 이 균형이 유지되는 상태, 깨지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가 미병에서 질병으로 이동하지 않는 건강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세포의 에너지, 이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우리 이거는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PM 하시는 모든 사장님들이 세포와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잠깐 짚어드리자면 세포는 모든 생명체의 가장 기본 단위이죠. 그리고 우리 생명의 이제 저희 몸속에는 뭐 어떤 학자님들은 뭐 36조 개라고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제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포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조직 그리고 기관,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속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전환을 시켜요. 그런데 우리 세포 하나당 미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는 거는 대체적으로 300개의 에너지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난소 몇 개 있을까요? 10만 개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자는 몇 개 있을까요? 100개입니다. 아이고, 힘도 없어라. 그러면 우리 간은 어떨까요? 해독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1000개가 가지고 있답니다. 에너지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300개 정도인데, 그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 간 속에 있는 세포, 간세포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모든 우리의 몸속의 기능들이 정지될 수 있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간, 뇌, 근육, 난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시겠죠.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그 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진 속에 보시면 꼬불꼬불하고 막 실타래처럼 연결되어 있죠. 미토콘드리아 뜻이 그렇대요. 실타래, 미토콘드리아, 작은 알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실타래 속의 작은 알갱이들이 산소를 공급받아서 반짝반짝 빛내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삼성의 아산
아산병원 있죠. 아산병원의 생명과학연구소에 이명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미토콘드리아를 치료해주면 가장 안전하게 우리가 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치료할 때 항산화제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까지도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세포를 살리는 핵심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흡수력 강화, 두 번째, 에너지 생성, 세 번째, 항산화 해독, 네 번째, 순환 개선이 있는데, 우리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원인도 여기랑 연결이 되지 않나요? 그죠? 우리가 영양소가 잘 먹으면, 흡수가 잘 되면 결핍이 결국 오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생성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항산화, 해독이 가능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잘 맞물리면 이 모든 것들이 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PM이 어떤가요? 이거 듣는 순간 딱 PM의 피트라인이 생각나지 않나요, 여러분들? 흡수력 어때요? 장가세포막, 세포막을 투과시켜서 우리가 영양을 흡수하는 흡수력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게 NTC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NTC의 마이크로솔브 기술이 있고 저희 PTC 자기주도학습이 너무 잘 됐잖아요. 알아서 문을 열어준다잖아. 원래는 이게 오메가가 해야 되잖아요. 이 역할을. 인슐린이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PTC가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생성. 어때요? 액티바이저 먹어봐요, 여러분들. 반짝반짝해집니다. 우리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생산할 때 불시의 역할을 해주는 그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세포를 살리는 핵심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세포들을 살리는 전략이 있는 반면 이 전략을 보충해주는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굴장님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첫 번째,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포 에너지의 점화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뭔가를 음식을 먹잖아요. 탄단지, 그거를 대사를 시키잖아요. 그 대사에 필수적인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리고 그 대사를 시키고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호모시스테인 수치들을 조절해주는 것 역시도 비타민 B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ATP가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수 영양소이자 신경을 안정을 시켜주고 피로회복,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뭐 B1부터 시작해서 369, 12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12번 같은 경우 12 같은 경우 적혈구 형성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내 몸에 적혈구가 많이 생겨요. 적혈구가 많이 생기면 어떠죠? 적혈구 하나당 영양소와 산소가 얼마나 많이 머금고 이동이 될까요? 그죠? 상상되죠? 내 몸속에 갑자기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그네슘, 아연, 미네랄. 이거는 어떨까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마그네슘을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하루가 피로가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 오늘 육체적으로 겁나 빡시게 일을 했어. 그래서 피곤해. 그런가요? 그것보다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세포가 긴장 상태가 풀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우리 몸의 브레이크 같은 영양소예요. 너 이제 좀 쉬어야 돼. 이런 거, 소위. 그래서 근육의 이완을 시켜주고 신경을 또 안정시켜주고 세포가 회복 모드로 전환될 수 있게 도와주는데 이때 이제 마그네슘이 충분해야지 숙면과 세포 재생,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딱 이루어져요. 그런데 마그네슘이 혼자 흡수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칼마디가 친구잖아요, 세트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그네슘 먹을 때 혹은 칼슘을 먹을 때 칼마디를 같이 이제 섭취를 많이 권장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비타민 D3 활성용으로 드셔주셔야 흡수가 더 잘 된다는 점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리스토레이트가 비타민 D3 활성용으로 들어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코큐텐, 뭐 오메가3, 그리고 단백질. 저희 이제 우리 몸이 수분이 70%지만 거기에서 수분 다음으로 많이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죠. 그래서 코큐텐, 오메가3, 아르기닌,
이제 순환과 에너지의 촉매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코큐텐은 한마디로 에너지 생성에 이제 점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메가3는 세포 겉에 이제 감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그 막을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출입문이자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이 딱딱해지고 이러면 우리 예전에 이제 임명그룹장님 강의에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경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딱딱하면은 못 받아주죠. 모든 것들이. 세포들이 말랑말랑해야 운동을 잘할 수 있죠. 연동 운동이든 혈액순환이든 우리 몸은 연체 동물은 아니지만 말랑말랑하잖아요. 소프트하잖아. 딱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이 딱딱해지지 않게 그리고 좋은 영양소가 잘 들어올 수 있게 나쁜 것들이 활성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오메가3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물론 염증 케어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하지만 뇌나 심장에 도 도움이 많이 되고 무엇보다 세포막이 말랑말랑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코큐텐과 오메가3가 함께 했을 때 오메가3가 문을 열어주고 코큐텐이 엔진을 가동시키는 순간 우리가 세포가 이제 회복이 되기 위한 요일당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A, E, C, 셀레늄 생각 많이 나죠? 너무 많이 듣죠. 우리 그레이트포 그죠? 세포를 지키는 방패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했듯이 우리는 숨만 쉬고 있어도 산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매일 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든지 자외선, 뭐 외독소들 많죠. 그리고 초가공식품들 엄청 많이 먹죠. 잠을 또 안 자요, 다들. 요즘 뭐 유튜브, 넷플릭스 재밌는 거 너무 많이 나와,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세포는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그래서 점점 빨리 가속이 오히려 더 빨라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필요해요. 원래는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요. 이 항산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거지. 고갈 상태입니다. 고갈 상태. 그래서 먹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특화되어 있고 항산화 시스템이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이 밸런스를 좀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영양소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도 결국은 어떻죠, 여러분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B군은 불을 붙여주고, 마그네슘은 안정을 시켜주고,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항산화 성분들은 녹슬지 않게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은 코큐텐이라든지 오메가라든지 아르기닌들은 이것들을 다시 부스터 시켜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상상했던 그 제품들, 그죠? 세포를 살리는 피트라인 이름은 너무 잘 지은 것 같지 않나요? 경로를 찾아가는, 결국은 균형 있는 경로를 찾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시그니처 3종 있죠. 기본 3종. 이 세 가지만 정말 잘 챙겨 먹어도 여러분들은 거의 반 이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이 시간에서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해강 그룹에는 명 강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의 자료 꼭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되고 굵직하게 짚어드리자면 파워 칵테일, 아까 잠깐 말한 것처럼 그레이트포, 항산화 성분이 엄청 들어있죠. 그리고 56가지 야채, 과일, 곡물, 자연 요리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흡수를 높이기 위해서 PM1 전 제품이 아유르베다 약초 조제법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고 모든 제품이 NTC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핫한 이슈는 모유 유래 유산균이 2종이 들어있고 그 유산균의 먹이인 식이섬유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면역은 결국은 장에서 간장을 하죠. 장이 무너지면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100가지 영향을 미쳐요. 장내축이라고 하잖아요. 장이랑 뇌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이 건강해야 여러분들 행복 호르몬도 많이 나와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바이즈, 비타민 B군의 복합체죠. 얘네들은 따로 노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친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소, 아까 말했죠. 산소와 영양을 한 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이렉트로 공급하는데 1등 공신이잖아요. 사실 액티바이즈는 우리 몸속에 세빙선 같지 않아요? 얼음물 뚫고 나가는? 여러분들 몸이 대부분이 현대인들이 저산소와 저체온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 태백은 그래서 호전이 엄청 나오거든요. 일단 해발 700에 살고 여름은 한 달밖에 안 되고 봄, 가을은 두 달이고 겨울이 나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체온이 낮아요. 그리고 순환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액티바이저를 정말 사랑하기도 하고 특히 오리지널 맛을 되게 사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전도 엄청 나와요. 그래서 이 비타민 B군이 에너지 대사의 모든 것들을 아까 말한 탄단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조효소 역할을 하면서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정상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한 바퀴 잘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을 함께 다이렉트로 정말 마시는 정맥 주사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스토레이트, 꿀잠 주스란 별명도 가지고 있죠. 필수 미네랄을 8종을 함유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금속 배출에 탁월하죠. 저도 중금속 배출될 때 포진이 올라왔는데 가렵지 않아요. 중금속 배출할 때 포진은. 그리고 이제 중금속 배출할 때 또 특히 녹병 같은 것도 많이 보죠. 눈곱 같은 것도 약간 연녹색 그런 거 띄거든요. 그게 좀 끈적? 끈적하게 좀 나오기도 해요. 중금속이신 분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리스토레이트가 그런 해독 기능에 좀 탁월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거 마시고 정말 잘 주무시죠. 술 해독도 정말 잘 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천연 소화제 역할도 해줍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식했을 때나 또 음주 했을 때 같이 드셔주시면 좋고 면역, 해독, 회복, 숙면 모든 것에 도움이 되는 리스토레이트는 정말 꼭 챙겨 먹어야 된다. 빠지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리스토레이트 안 먹으면 말짱항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왜 PM을 먹죠? 사실 PM은 이 NTC가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했다시피 자기 주도 학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PM은, 피트라인은. 그죠? 정말 이 PM의 NTC는 내가 필요한 순간에 정말 필요한 곳으로 다이렉트로 세포 안과 밖으로 영양소를 딱 전달해 주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순간 누가 알아요? 내 몸의 세포가 이 영양소가 필요하다. 어떻게 알아? 우선순위는 자기가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침에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저, 저녁에 리스토레이트를 마셨을 때 이 영양소가 필요하다. 이곳이 필요하다. 지금 필요하다. 이거는 마시는 순간 그 친구들이 NTC에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피로를 풀어줘. 이게 아니고.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인 음식이 저희가 입을 통해서 에너지가 될 때까지 많은 과정을 거치죠. 장기들을 거치고 소화기관을 거치고 효소도 땡겨 써야 되고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M은 어떠죠? 마시는 순간 구강 점막 세포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세포까지 전달이 돼서 아까 미토콘드리아까지 어떻게 잘 들어가잖아요. 아이가. 마이크로솔브 기술로 모든 지용성 영양소가 수용화되어서 PTC를 활용해서 알아서 인슐린처럼 문을 열고 쏙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쿠롬이 또 도움을 주기도 하죠. 이쪽이야, 열로 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토레이트 잘 드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PM의 NTC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을 하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더니, 좀 먹었더니 고혈압이 좋아졌네? 뭐 당뇨가 좋아졌네?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 잘 먹기만 했는데 밥반찬처럼 하루 삼시세끼 잘 먹기만 했는데 어떠한 효과를 본다는 거죠.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게 NTC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NTC를 활용해서 얼마나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인은 다 동일하죠. 우리 아까 잠깐 살펴봤잖아요. 결국 세포들이 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질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원인 속에서 세포들의 밸런스가 깨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질병들인데 결국 어느 부위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이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대표 질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카테고리를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대사성 질환, 만성염증, 뭐 자가 면역 이렇게 나누는데 더 많은 질병이 있지만 결국은 여기 속에서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사성 질환을 이거는 이제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내용으로 그냥 정리를 좀 했어요. 워낙에 요즘 가대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슈가 많으셔서 좀 하드라보다는 확실한 내용으로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대사성 질환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산, 소비 과정, 그러니까 대사하는, 아까 탄단지, 그거를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당뇨,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이죠. 뭐 비만, 고혈압, 지방간 이런 것들. 예, 순환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원인은 영양 불균형, 그리고 운동 부족, 장세포나 뭐 대사 이상, 만성염증, 호르몬 불균형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심혈관으로 가죠. 심혈관으로 가고 우리가 또 이게 결국은 순환이 잘 안 되고 우리가 먹은 걸로 인해서 생긴 병이잖아요. 그래서 해독하는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지방간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에 부하가 오죠. 결국은 신장도 질환이 오거든요. 한쪽이 같이 해독해야 되는데 한쪽이 부하가 오니까 한쪽이 또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뭐 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뇌혈관, 그리고 합병증 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과 예방의 핵심은 세포 항상성. 아까 말했죠. 우리가 세포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항산화, 항염, 그리고 염증이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습관병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사실 대사성 질환들이 내 생활의 환경을 어느 정도 고치면 좀 많이 낫기 때문에 옛말이죠. 고혈압 평생 먹어야 된다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의 몸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나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는 게 도움이 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성염증 질환. 만성염증 질환은 몸 안에 염증 반응이 장기간 지속되어서 조직 세포 손상을 일으킬 때 생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독소가 계속 쌓여서 염증이 되는데 급성 염증은 어때요?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만성 염증은 질병으로 간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급성과 달리 통증이나 열감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절염, 뭐 아토피,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고질병이잖아요. 쭉 평생 따라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심해지면 이제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나아가면 뭐 치매나 암 이렇게 이어가죠. 그래서 주요 원인이 활성산소 증가. 우리가 아까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역할 중에 하나가 자가포식 기능이 있거든요. 오토파지 우리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 자가포식 기능인데 이 친구들이 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를 많이 먹으면 좀비 세포 같은 애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 이 친구들 활성산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2차적인 질병들이 오는데 뭐 정류수라든지 면역이 또 깨진다든지 영양이 결핍하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염증이 계속 낫질 않는 거야. 뭐 약을 계속 먹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들도 세포의 항상성을 회복하고 항염, 항산화, 영양 공급 생활에서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도 결국은 면역 체계가 무너진 건데 원래는 우리 외부로부터 뭔가를 공격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무찌를 수가 있잖아요. 백혈구가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무찌를 수 있는데 내가 내 몸을 스스로가 적으로 오인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게 대표적으로 뭐 누푸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 쇼그레 증후군 이런 것들이 자가 면역의 대표적인 질환인데 이것들이 이제 유전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속 이게 노출이 돼서 그래요.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주면 되는데 면역을 회복하고 세포의 항상성. 결국은 1, 2, 3번 다 잘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세포의 항상성을 개선을 하면 된다. 그죠? 그럼 이 세포의 항상성을 개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게요. 대표적인 질환들을 하나씩 그냥 짚어볼게요. 이제 대사성 질환의 대표적인 거 고혈압, 고지혈, 뭐 당뇨 이런 거 있는데 고혈압 한번 볼까요? 고혈압을 한번 보면 고혈압은 혈액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을 가했을 때 생기는 병이죠. 고혈압 너무 많죠, 요즘. 그죠? 근데 이 고혈압이 이제
주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혈관이라든지 심장, 뇌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부담을 주죠. 왜 심장에서 펌핑할 때 이게 잘 안 돌아 계속 가부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심혈관도 결국은 타격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된다? 혈관 건강과 세포의 항상성 회복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 PM 제품에서 어떤 게 도움을 받을까요? PM에서는 기본 3종, 그죠? 항산화 성분이 많은 파워 칵테일, 그리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우리 근육의 이완, 수축 이완에 도움되는 리스토레이트, 그리고 혈액 생성에 도움이 되고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되는 뮤노겐, 그리고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고 이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이 좀 경화가 있고 이러면은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 멍이 와요, 호전 반응으로. 그래서 이런 혈관 탄성을 위해서 뷰티를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은 이분들도 세포가 항상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코큐텐과 오메가3 염증이 케어해 줄 수 있는 듀오 제품을 따로 먹기보단 함께 드셔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저희 이제 또 친구예요. 삼고 친구죠. 고지혈 같은 맥락입니다. 고지혈 얘도 똑같죠. 혈액이 끈적하니까 사실 혈액이 끈적하니까 압력이 많이 되죠. 펌핑 하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고혈압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혈액이 끈적하니까 산소와 영양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혈관 속에 떠도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제대로 못 들어가고 주체를 못하니까 지방세포로 저장이 되고 결국 그것조차 잘 안 되면 소변으로 나오는 게 당뇨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결국은 세포의 원활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 결국 나의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에 의해서 생기는 만성염증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지혈도 그래서 솔루션이 같습니다. 고혈압이랑. 결국 대사질환이니까 그죠? 기본 3종과 유노겐, 뷰티, 듀오 함께 드시면 좋아져요. 사실 고지혈이 좋아지는 그 시점에 고혈압도 금방 좋아져요. 그냥 기본 3종만 꾸준히 드신 분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1년이면 그냥 수치 내려갑니다. 약을 끊게 되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따라서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도 그랬고 제 주변도 그렇고 고혈압 같은 경우도 해다방 딱 제대로 하시면 7일 만에 고혈압은 잡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저희 PM의 피트라인입니다. 다음 당뇨입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했죠. 똑같습니다. 결국 원인은 다 똑같고 이제 다만 이제 1형하고 2형이 좀 다르죠. 2형은 이제 후천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케이스고 1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많이 생기는데 인슐린 자체가 이제 분비가 잘 안 되는 케이스죠. 근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슐린이 잘 생길 수 있게 도와주면 되죠. 임병구루장님 예전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인슐린이 안 생기면 인슐린이 생길 수 있게 도와주면 된다. 인슐린이 항을 머금고 있잖아요. 인슐린이 보면. 그래서 항이 있는 제품들 생각해 보세요. 갤림핏에 맞죠? 일단.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1형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가 2형이죠. 2형. 2형 같은 경우 이제 혈당 안정화 위해서 먹기도 하는데 저희 그래서 이제 연구한 C 밸런스가 있잖아요. 그 C 밸런스 있는데 남자분들 C 밸런스 먹으라니까 억수로 불편해 하시더라고. 식전에 먹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3종 뮤노겐 듀오 그리고 단백질 이게 당뇨가 생각보다 여러분들 웬 단백질 이러지만 단백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항을 머금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웨이 안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챙겨 드시면 되고 C 밸런스 먹기 불편하지만 어쩌겠어요. 먹어야 좀 나으려면. 그래서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탑셰프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탑셰프가 나왔잖아요. 씨밸런스 먹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탑셰프 드시면 돼요. 탑셰프가 호르몬 조절을 해주잖아요. 전체적으로. 인슐린뿐만 아니라 모든 호르몬을 관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죠. 그래서 탑셰프 드시는 분들은 꼭 단백질 더더욱 잘 챙겨 드셔야 되고 이분의 식습관도 한번 같이 체킹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드시다 보면 수치가 업다운이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시거든요. 호전이. 왜냐면 이게 이제 혈액으로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개선되는 과정 속에서 수치
수치가 이제 청소 한참 할 때, 회복될 때 혈액 검사를 하면 아마 당화혈색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콜레스테롤을 비롯해서 빵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이 아마 급 당황하시죠. 우리도 당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황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나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런 반응이 안 나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사실 나와야지. 내가 뭔가 좋아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빡시게 해도 근육통이 오잖아요. 그죠? 근육통이 오고 나서 우리가 근육이 딱 예쁘게 생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쁜 몸매가 되고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나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세포 회복되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세포 주기가 있단 말이에요. 어, 그거에 맞추어서 업다운이 생기고 한 번 내가 좋아졌어. 좋아졌는데 사이클이 또 돌아요. 사이클이 또 돌면서 또 한 번 또 피크를 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좋아지고 이렇게 순환을 한다. 우리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거기에 일희일비 하실 필요는 없고 이러면서 내가 또 그동안 또 생활 독소들이 조금 쌓였었구나. 이게 또 배출이 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컨디션만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수면장애. 저희 현대인들이 수면장애가 되게 핫하더라고요. 모두가 단순하게 불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들이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면장애는 잠의 질이나 양에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피로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 자체를 모두를 수면장애라고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원인이 스트레스, 불안, 카페인, 뭐 카페인 이제 좀 많이 드시는 경우 있죠.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기기. 우리가 요즘 늦게까지 전자기기를 많이, 볼륨이 커졌다 작아졌다요.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제가 지금 핸드폰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더 크게 해볼게요. 전자기기 사용 등으로 생체 리듬이 깨지고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면 중에는 세포가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쉬어야지 이제 세포 회복이 본격적으로 가속화가 되는데 잠을 못 자면 여러분들 세포가 더더구나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수면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나요? 네. 소리가 지금 네. 조금 이 거치해 두신 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밑에 부분. 알겠습니다. 잘 네. 들리실까요? 지금 잘 들고, 들려요. 들고 하겠습니다. 얼굴은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우리가 일정한 수면 습관 유지도 되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블루라이트 차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아까 우리 잠깐 말한 신경 안정에 도움되는 칼마디 있죠. 특히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B군이 여러분들 카페인이 이제 비타민 B3가 이제 카페인이 비타민 B3보다는 우리 가라나 열매 추출물이 천연 카페인 있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신경 안정에 도움이 돼요. 생각보다. 그게 함께 시너지가 돼. 저희는 무엇보다 아유르베다 약초 조제법을 기반으로 했잖아요. 이것과 이것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섭취로 신경 안와, 이완과 세포 회복에 돕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그 수면 장애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기본 3종과 듀오, 그죠? 그리고 젤슈츠는 이제 우리 세포 항산화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데 여기에서 필구 요거트 드링크가 들어있죠. 의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장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멜라토닌 호르몬은 진짜 내 몸의 장 속에 있는 세로토닌이 행복한 호르몬이 잘 나왔을 때 낮에 여러분들이 햇빛을 받고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었을 때 그것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수면 장애 고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필고 요거트 드링크까지 못 먹겠다. 파워 칵테일 잘 드셔야죠. 잘 드시면 됩니다. 파워 칵테일 속에 오일 유래 유산균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 충분히 잘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죠? 햇빛 한번 보십시오. 5분 정도. 그러면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류마티스 관절염. 대표적인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이죠.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인데, 이 친구,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호전 반응이 몸으로 거의 다 나타나거든요. 관절 부위에. 몸으로 많이 올라오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류마티스 관절염 역시도 면역 균형이 깨졌고, 염증이 있고, 그리고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대사 균형이 깨지면서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붓기도 심하고 뻣뻣하고 변형도 나타나는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도 관절염이잖아요. 자가 질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솔루션은 기본 3종은 항상 기본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혈관 확장을 시켜주고 그리고 세포가 축적하게 해서 그 관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연골 있잖아요. 거기에 촉촉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염증 장혜주 케어가 사장님, 네, 죄송해요. 지금 카톡 여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까 원래대로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소리가 되게 네, 먹어 들어가거든요, 지금. 혹시 이어폰 끼고 알겠습니다. 계세요, 지금? 네, 이어폰 뺐어요. 이제 네. 들리세요? 네. 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류마티스가 자가 면역 질환이기도 하지만 관절 염증을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관절 사이사이에 염증 케어가 또 중요하거든요. 연골 케어도 같이 중요하고 그래서 갤림핏 우리 염증 케어에 좋은 갤림핏과 오메가3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세포 재생에 항산화에 필요한 그런 코큐텐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이 돼야 통증을 좀 완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면 신경세포를 눌러서 통증이 더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뮤노겐 함께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질환. 현대인들이 요즘 갑상선 질환이 되게 많죠. 왜냐하면 이제 환경 호르몬들도 많이 나도 모르게 노출되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갑상선 호르몬의 가다 혹은 부족으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이제 균형이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한지는 이제 심장 두근거림이나 체중 감소, 불안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저하증은 피로, 부종, 우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들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들인데 요오드 불균형, 스트레스, 환경 독소가 주요 원인이고 해결하기 위해서 호르몬의 균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산화 성분이 많은 셀레늄이라든지 그리고 면역을 보호해주는 아연 그리고 비타민 B군의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오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인 식사에서도 많이 보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을 항산화 성분들은 저희가 이제 외부 충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젤슈추라든지 그리고 유노겐, 듀오 이런 것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플러시 반응으로 보면 이 앞에 빨갛게 많이 되죠. 목 부분이 특히. 그리고 갑상선 질환 있으신 분들은 좀 몸살도 많이 와요. 고전할 때. 그래서 온도에 예민하죠. 더웠다, 추웠다, 갱년기 환자들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토피 비염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만성염증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친구들도. 결국은 몸이 이제 영양이 불균형하고 몸이 습하든지 몸속에 뭔가가 밸런스가 정말 깨진 케이스죠. 이분들. 그래서 코가 막 말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피부 장벽 자체 손상이 되게 심한 경우가 많아요. 아토피나 비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경우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좀 많이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약을 끊는 순간 스테로이드에 대한 리바운드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호전이 몸 밖으로 피부 위로 발현이 되게 많이 돼요. 히스타민 반응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안내를 좀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아토피와 비염 역시도 내 장내 환경부터 개선을 하시고 면역을 올려주시고 체온이 몸이 올라가고 따뜻해지면 이것들이 결국은 해결이 된다. 그래서 기본 3종과 뮤노겐, 듀오, 갤림핏 이런 것들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갤림핏하고 듀오 속에 있는 오메가3가 염증 케어에도 되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미노겐 같은 경우도 혈관 확장하면서 빠르게 이제 빼낼 것들 빼내고 또 영양을 공급할 거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은 가려움이 또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같이 케어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혈관 질환이라고 되는데 뭐 뇌혈관이나 심혈관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세포의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이제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뇌졸중 이런 것들이 있죠. 심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면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손상되고 터지면 이제 출혈로 그럼 뇌압이 올라가고 신경 기능이 마비되고 이러는데 주요 원인이 이제 아까 우리 대사성 질환 있죠. 만성 질환들 그, 그 질환들이 확장이 됐을 때 더 오래 더 길게 진행이 됐을 때 결국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오는데 요즘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지만 심혈관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그죠? 급성심근경색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젤슈추가 있죠. 그래서 요즘 갑자기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심혈관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몸속이. 그게 결국은 영양이 불균형해서 그렇고 영양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본 3종과 또 혈액순환이 잘 되고 산화질소 생성에 도움되는 미노겐들 그리고 아까 혈관 탄성들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혈관의 탄성들을 도와주는 뷰티라든지 그리고 오메가랑 토큐텐 그리고 무엇보다 단백질군들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슈추. 항산화 성분이 많은 제슈추, 특히 셀레늄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제슈추를 같이 보강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정상세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돌연변이 일으키는 게 암이잖아요. 그래서 분열하고 정식하고 세포가 내 몸에서 조절 기능을 벗어나서 자라는 질환인데 이 세포 주변의 조직까지 침범해서 혈액과 림프를 타고 다른 장기까지 퍼질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전이를 막는 부분에서는 갤림핏이 많이 도움이 돼요. 갤림핏이 이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갤림핏 속에 있는 커큐민이 그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전이를 예방하는 역할을. 그래서 인도나 이렇게 카레를 많이 먹는 인도 이런 데 연구를 했더니 관절염이나 암, 치매 예방 발병률이 되게 낮은 거예요. 인구 대비. 그래서 유심히 연구를 했더니 거기 커큐민이 그 자리를 영향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의 근본 원인은 이제 활성산소 그리고 만성염증, 영양불균형. 우리 오토 바르크 박사님이 예전에 노벨 의학상 받을 때 모든 게 산소 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산소랑 영양소가 결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암세포가 자라는데 일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암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는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를 하는 데 중요하고 손상된 세포가 빠르게 이게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드는 연구도 하고 있대요. 카이스트에서.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그리고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 3종과 그리고 뮤노겐, 듀오, 제슈추, 웨이, 갤림핏. 갤림핏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전이를 예방할 때 도움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았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암 환자들 분들이 좀 많으신데 대부분들이 이게 이제 항암하는 그때보다는 항암이 조금 끝나고 드셨을 때 조금 더 회복력에 도움이 더 많이 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항암을 하다 보면 이제 식사가 되게 불편하시죠. 항암에 대한 부작용에 의해서. 그럴 때 진짜 피트라인 제품들이 그런 것들을 빠르게 내가 식사를 하지 못해도 그러므로 해서 손실되는 여러 가지 영양 결핍에 의한 다른 부차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비만은 체내의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로 단순히 체중이 많은 것이 아니라 에너지 섭취와 소비에
불균형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가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등이 주요 원인이고 비만은 단순한 외형 문제가 아니라 만성 염증 상태로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이상을 유발해서 당뇨, 고혈압, 지방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이제는 질병이 되었죠, 비만은. 그래서 체중 감량이 아니라 세포의 대사 균형 회복과 염증 조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해다방에 참여하면 비만은 가능하죠, 해결이. 그래서 저희 해다방은 이제 10월 20일 날 진행이 되는데 7일간 진행되는 세포 항상성과 균형 회복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간헐적 단식을 이제 모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오토파지를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가 활성이 되는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잖아요. 그 미토콘드리아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가 자가 포식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토파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면서 열회독을 촉진을 시켜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한번 세포를 리셋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여자들은 단톡방과 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운영진들의 이제 피드백과 상호,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의 상호 체험을 공유를 하시면서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직접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이게 단순한 이제 정보 제공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제품도 체험을 하고 실제로 변화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시면서 세포 회복 과정 자체를 전체적인 것들을 체감할 수 있는 참여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제품군이 저희가 기본 3종 디드링크, 디드링크를 이미 드신 분들은 뮤노겐, 그리고 탑셰프, 호르몬 조절을 하는데 필요하죠. 그리고 프로셰프, 우리가 요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셰프 혹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웨이까지 추가하시면 더욱 도움이 되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해다방을 시작하기 사전에 뷰티와 젤슈추를 좀 드셔서 위장 보호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혈관 건강이 약하신 분들도 뮤노겐과 뷰티를 조금 드시면서 혈관 탄성을 조금 가져주시면 말랑말랑할 수 있게 해주시면 호전도 좀 덜 겪으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다방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물을 좀 충분하게 드셔주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양의 영양소가 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PM의 피트라인 영양소들은 물과 함께 만났을 때 활성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10월 20일 날에 꼭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진행이 좀 다소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이제 세포 회복이라는 아주 작은 이제 시작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든 질환은 근본 뿌리는 하나였죠. 그죠? 세포가 이제 불균형하고 염증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다만 어떻게 되었죠? 이름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이 고혈압이든 당뇨든 갑상선이든 사실 질환의 원인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위에서 그 균형이 무너졌냐에 따라서 질병의 이름만 달라질 뿐이니까 너무 막 질병에 따라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솔루션을 제안할까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은 증상 하나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전체 균형을 이제 회복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피트라인 제품이 단순히 영양제가 아니라 그리고 세포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막 적어놨죠. 키워드를. 세포 회복, 균형 회복, 질환 예방, 피트라인. 우선순위 나름이더라. 이렇게 적은 이유가 내가 이 피트라인을 믿어야 되더라고요. 제품력을, NTC를. 그러면 그 제품의 그 NTC가 알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의 세포를 회복시켜주고 나의 질환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피트라인 제품과 우리 해강의 시스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두가 균형 있는 경로를 찾아가는 진짜 피트라인으로 심플하게 석세스풀하게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